7월 1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 뉴스 브리핑에 대한 조회, 구독 등 모든 형태의 조작이 도를 넘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1, 2부는 9시 반경부터 12시 한 40분까지 3시간이 넘도록 숫자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서 있었고요. 3, 4, 5부는 한 10시 반쯤부터 12시 자정 넘겨서 한 40분까지 2시간이 넘도록 조회가 하나도 변하지 않다가 옛날에는 10시 반에 빼기 시작하다가 어제는 12시 40분에 또 조회 숫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전부 캡처했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시간에 뉴스 브리핑을 갖다가 스톱 시켜놔서 아무리 봐도 3시간 동안 한 명도 늘어나지 않는, 저하고 비슷한 다른 사이트는 5분에 600명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3시간, 2시간을 스톱을 시켜서 한 명도 늘리지 않고 이제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또 10,000명, 몇천 명씩을 1부부터 5부까지 다 빼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회나 노출도 되지 않도록 하고, 과거에는 하루에 한두 건씩은 올라가던 인기 동영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지도 않고, 메인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오죽하면 윤영걸 선생님은 지지난 주말에 자신이 자기가 올라간 걸 찾을 수가 없다. 친구가 찾을 수가 없어서 너는 네가 한 거 보이냐고 해서 자기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마 다른 사이트 같으면 이 정도 달아냈으면 문을 닫았을 거라고 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튜버 자체 규정에 의해서 경고를 하든지, 저는 4년 2개월 이상을 유튜브를 하면서 단 한 번의 경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걸 가지고 고소해온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브리핑에 이런 식으로 가해지고 있는 행태, 최근에 이제 2시간짜리 광고도 달기 시작해요. 그 보지 마라 소리죠. 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분이라면 이거 그냥 조용히 감수하면서 수위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해서 거기서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드루킹 같은 조작팀이 투입되고 구글 코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는지 방치하나, 물어도 답도 안 합니다. 신고해도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모 언론의 기자분과 같이 이 사안을 지켜봤습니다. 그 기자분도 정확하게 자기 눈으로 이런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에 법적으로 준비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먼저 요구할 겁니다. 답을 안 해주면 집회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을 안 하면 미국의 본사에 가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고가 무한 반복으로 수십 초짜리가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무한으로 나가는 지금 그런 광고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뉴스 브리핑을 지금 말라 죽이겠다라는 의도를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생방송을 할 때는 버퍼링에다가 스팸 댓글로 도배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 생방이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도록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잘 안 써지게 하든지 좋아요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수위를 낮추고 순치하면 아마 저들은 그만둘 겁니다. 장난치는 거를요. 그런데 제가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거는 언론에 대한 한마디로 드루킹 같은 조작과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시위로 행동으로 싸우겠습니다. 그 싸우다가 혹시 잘못돼서 문을 닫더라도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이 각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황장수가 황교안을 비판해서 어떠니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강력하게 맨날 여야를 닦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제 스스로가 저도 처음엔 그런 말 듣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증거를 다 확보해서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거니까 한번 가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 브리핑에 가해지고 있는 이런 장난들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것이 오늘은 저가 이제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정권에 순치되지 않는 그런 이 대한 언론들은 전부 도태시키려고 하는 수법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제2의 드루킹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조만간 집회하겠습니다. 집회 때 뵙시다. 제가 방송국에 하도 지저분하게 굴길래 방송 안 할 생각하고 방송국 앞에서 집회에서 아주 사과하라 이 도둑놈들하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굴하지 않겠습니다. 자, 문이 자기가 자초한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 규제. 그런데 일본이 치명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급소를 피해가는 부분으로 일부러 찍었어. 그러니까 급소 옆 한 1cm를 찔러서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는 않고 숨통은 터여주겠다. 그래서 막상 현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수출 검수한다는 부분에 일부는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치명적인 게 안 오고 있어요. 엄살이 좀 있지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뛰어난 신비한 기술을 가진 검객은 상대를 죽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널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급소 바로 앞에까지 칼을 갖다 대고 그 앞에서 탁 멈추는 그런 지금 일본이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에 대해 그간에 내가 왜 사고를 쳐서 잠자는 괜히 호랑이를 건드렸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콧들 하나 뽑아봐도 뭐라고 안 하니까 이제는 콧들을 뽑은 게 아니라 아예 가죽을 벗겨가려고 들다가 지금 호랑이가 일어나서 잡아 먹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난은 지가 치놓고 이제 국민 기업들을 앞세우면서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자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니나 하세요. 일본 정부 더 이상 막다른 길을 가지 마라. 누가 막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은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각오하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 사태를 몰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일본 정부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 뒷걸음질 치거나 후퇴할 생각이 없어요. 한국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하기 전까지는요. 오늘 제가 또 들은 바로는 아베의 직속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무역 전쟁을 벌일 그런 TF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여기저기 여로에 전화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김현종 등이 미국에 와서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중재에 서달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일에 상관하지 말기를 바란다. 너네들하고 우리하고는 친구 아니냐. 자, 트럼프를 확실하게 믿지만은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당신들이 트럼프를 잘 좀 지키고 있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베는 아마 문재인의 개인 플랜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극도로 안 좋아질 건데 문은 이것을 일본에 지금 무역 보복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서 정치적 게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데 개의치 않고 끝까지 터프하게 이 일의 끝을 한번 보겠다. 지금 이렇게 일본이 미국에 대해 너네 이번에도 지금 우리를 또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면 우리도 미국에 대해
진짜 생각이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보면 이미 트럼프하고 아베하고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죠. 언론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아베와 트럼프가 깊숙하게 물밑 합의를 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5월 달에 3박 4일 방문했을 때 아베가 트럼프한테 한국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나 모든 측면에서 한미일 동맹과 이런 북한의 불법 한적 단속이나 북한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빠져나갔어. 뒤로 장난을 친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좀 보겠다. 화웨이도 동참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번에 또 5월 28일 날 잠깐 만나서 이 이야기를 기띔했던 걸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이 트럼프가 알았다 했는데 절대 여기에 대해 변심하고 끼어들지 마라 하는 경고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일본은 미국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러고도 혹시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측 불가니까 트럼프 주변에다가 총리실에서 전부 전화를 돌려서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 사람이 일본과 한국을 돌면서 갈등을 중재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에는 11일부터 14일, 한국은 17일 당일치기로 오는데, 이 사람은 평소 지일파, 일본 편이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외관상으로는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다 협조해 달라는 건데,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협조를 안 하고 있죠. 사실상은 한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건성이고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티럴이 지금 미국의 지금 입장에 서서 한국과 일본을 중재할 가능성은 제로고, 방문하는 목적도 그 중재 때문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의 말 중에 비상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재계는 한시가 급한데 청와대는 중장기 대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한국 정부가 이 징용 배상을 하고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이 방식이 최선인데, 지금 너무 나가버려서 그렇게 빼가기도 어렵고, 문 정권이 사고를 친 부분이 그러려고 사고 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 청와대가 30명 기업인한테 3분 내에 말하라. 그래서 김상조가 2분 하고 나면 1분 남았다고 이렇게 손으로 팻말을 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도 연출했는데, 자, 끝나고는 밥도 먹지 않고 기업인들은 보내고 참모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분 스피치에서 무슨 놈의 지금 기업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정부가 이 일에 일본하고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달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업인들은 단체 등을 통해서 뒤로 군시렁거리는 거는 이게 다 정권이 자초했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지금 배락을 맞고 있다. 안 해도 될 일을 해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이러지만은 문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할 기업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업인 불러놓고 가구만 120분 다졌다는데 사태 장기화에 지금 문이 말을 하며 일본을 막다른 길로 가지 말아 했는데, 자, 힘이 약한 놈이, 아쉬운 놈이 270대 1의 손실을 낳는 약자가, 그건 뭔가 하면 전쟁으로 말하면 적이 한 명 죽을 때 우리는 270명이 죽어요. 이런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그냥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과 그야말로 따발총 들고 나선 저 아프리카 군대와의 싸움에서 나는 사상자 비율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일 무역 분쟁의 결과로는 손실률이 270대 1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국민들 반일 감정, 일본 제품 불매 이런 소리들을 해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인천 지역에 이 자영업이나 슈퍼마켓 생협 이런 관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한다는데 거기에 청와대에 비서관 간 사람 중에 자영업 비서관이라고 청와대에 있는데 이하고 지금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여기하고 어떤 수상한 관계까지도 지금 등장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한상총련이라고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여기 회장했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21일 날 이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후 이 단체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출범 이후 넉 달 후에는 민노총 등과 기자회견을 해서 최저임금 많은 인상을 자영업자들이 찬성을 하는 이런 의용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한상총련은 재벌 독점 이런 부분을 비판했고요. 이후도 노골적으로 정권의 편을 드는 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상총련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회원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초대 회장이 청와대에 신설된 자영업 비서관에 임명이 됐고요. 이후에 지금 2대 회장 김성민 주도로 해서 지금 반일 정책에 동조를 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나온 나흘 뒤에 일본 제품 판매 중단에 앞장섰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연합회가 자신들의 재원 감소, 자, 불매운동 같은 걸 하면 손실을 보지요. 이런 거를 예상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의용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출범 2년도 안 된 한상총련이라는 희한한 단체가 갑자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원이 10만 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90여 개의 업종단체, 200여 개 지역 지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하는 행보가 과거의 보수 정권의 화이트 리스트를 비판해 놓고는 자기들이 의용단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7월 18일 날 1차로 지금 일본이 제3국의 중재위를 이렇게 구성하자. 그때까지 답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7월 21일 날 끝나죠. 선거는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아베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규제가 모든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에서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조차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일본 야당도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 24일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제 기한이 다 된, 이걸 연장하려면 그 전에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깨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8월 31일 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대우를 해주는, 우대 대우를 해주는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이 최종 시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 지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가 되는데요. 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끝까지 한번 손 보겠다는 거고, 청와대에서도 아베가 한국 경제 불안을 야기해 문정권 교체 의도를 가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또 2022년 대선에서 현 여권에 타격을 입히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총선 대선을 엮어서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는 아베가 지금 수출 보복을 벌이는 이유가 한국의 경제 불안을 야기해 문정권을 교체하려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이런 민족 감정 자극과 정치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정부의 수출 보복 조치에 목적을 두고 아베가 한국 경제의 불안을 야기해 한국 내년 4월 총선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자 한다.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일본의 여당이 한국 경제가 나쁘니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 정권 교체시키는 것이 될 거다. 라고 지금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고 세종대 교수,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분석에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애초에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더니 북한으로 물자 수출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살인가스 유출설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의 행설수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누가 행설수설을 언급하는 건지는 시간이 좀 가면 확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모닝 포스트지도 한국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내각이 4월 한국 선거 그리고 2022년 대선에 한국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해서 문정권에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지금 일본의 여당에서는 한국 경제가 나쁘다 이런 걸 다 분석하고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이런 전략이 짜져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의 측근으로 알려진 오노 테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지난 달 10일, 6월 10일 자민당 강연회에서 이번 정권, 문정권하고는 관계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하며 오노 회장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관해 정중하게 그러나 무시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알렸는데요. 일본 극우 언론이 조선일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또 청와대는 떠들고 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조선일보 일본판이다. 조선일보 내용이 한국 사람의 여론 50% 이상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조선일보 댓글에 현 정권에 대한 엄청난 많은 반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댓글을 일본말로 번역해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들도 한국에도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심하구나. 그렇게 해석한다. 자, 일본에서는 확실하게 조선일보를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일본이 한국의 정권 교체까지 하게 시키겠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문정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본이 문정권이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중간에 적당히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은 지금 막다른 길로 이렇게 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판 떠보자 이러는데 결국 그 싸움의 끝은요. 문 정권이 바가지를 쓰는 식으로 갈 건데 이들은 벌써 미리 경제 위기는
이제 미국이 세컨드리 보이콧을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거는 한국이 뒤집어 씌울까봐 그런 건데, 일본에다가 이제 뒤집어 세울 건데, 자, 그게 경제 위기가 일본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통하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네 탓이지 일본 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곧단 술수를 벌써 부리고 있는데요. 미리 지금 알리바이 만들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의 정권을, 경제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